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어, 어, 저번 주부터인가요? 그 부자 유튜버 카걸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또 부자 유튜버로 유명한 그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 씨에 대해서 또 뭐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대충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 사과문을 올렸죠.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사과인가라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뒷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그리고 사과문을 올렸죠.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또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이 역시 사람은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요, 그 앞에서는 이제 똥파리들이 꼬입니다. 막 물고 빨고 하는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렇게 그런 똥파리들이 꼬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뭐 미워하고 또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해요. 제가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정말 깨달은 게 이 오가나 씨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오가나 씨 그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오가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부분은요. 그렇게 흠잡을 때는 없었어요. 그 영상만 보면은.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어 제가 여자라도 야, 저 사람 돈도 많고 참 뭐 이렇게 말도 젠틀하게 하고 뭐 생긴 것도 그냥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그리고 뭐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서 접해서 뭐 일하고 같이 살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없지만 이제 뭐 영상에서 드러나는 거. 뭐 사실 인격이라는 부분이 뭐 말과 행동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만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그 오가나 씨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논조로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기존에 그분한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겠죠. 아무래도 어떤 판을 깔아놨느냐에 따라서 댓글들이 이제 비판의 댓글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막 빨아제끼는 이런 식의 찬양하는 식의 댓글이냐로 조금 나뉘는데 좀 비판의 견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가나한테 실망했다. 뭐 뒷광고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하고 뭐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 같은 의사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유튜버로 보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간히 보면은 심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비판하는 논조로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최근에 그 어제 그 뭐 의사들 파업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오가나 씨 채널에 이렇게 칭찬식으로 댓글을 달았던 의사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논지가 좀 논조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의사인데 나는 암만 해도 저렇게 못하는데 부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의사지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돈 버는 거냐 하고
그건 이제 조금 뭔가 좀 약간 시샘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내포가 돼 있겠죠, 분명히. 거기에 뭐 칭찬글을 썼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100% 온전하게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왜냐, 속마음은 뭐 아니 꼽게 보면서도 겉으로 댓글은 칭찬하는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의 어떤 부를 뽐내고 뭐 과시하고 이런 채널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차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부동산을 마치 무슨 뭐 쇼핑하듯이 뭐 물건 쇼핑하듯이 뭐 여기 막 이렇게 좀 팔자 좋게 보러 다니면서 막 그걸 자기들이 이제 뭐 해석을 하고 막 여기는 상권이 죽었다 여기는 상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실 그게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죠. 거기 온 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여기 상권 죽었네, 여기는 뭐 미래가 어쩌네, 뭐 상권이 어떻게 될 거네, 막 이런 소리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상가 지어놓고 뭐 몇십억짜리 이런 거를 마치 무슨 뭐 어디 구멍가게 가가지고 물건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뭐 빌딩 쇼핑을 하고 다니네, 뭐 상가 쇼핑을 하는 식으로 뭐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짓인 게, 와, 대단해요. 형 대단해요. 뭐, 나이도 젊으신데, 이제 뭐, 나이 30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 모으셨어요? 부자시네요. 라고 뭐 칭찬하고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폭로되고 이럴 때요. 누구누구도 좀 까발려 주세요. 누구누구도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뭐, 누구누구도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제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오늘이 이제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 오는 지금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면은 무슨 날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날이냐 하면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로또 추첨하는 날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 나눔 로또에 근무했던 친구가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행 로또로 그 바뀌었죠. 동행 복권인가요? 그게 이제 컨소시엄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수탁을 해가지고 수탁 사업자가 그걸 맡아서 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나눔 로또 컨소시엄에서 그 참여했던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그 유진그룹 거기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나 로또 만약에 당첨되면은 네 이름으로 좀 수령하자. 내가 조금 떼어줄 테니까 이래요. 그래서 왜 그 네 이름으로 하지 했더니 그게 이제 자기네 그 회사 내규상 직원은 그 로또를 구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입을 해도 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돈을 이제 수령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이름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수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로또 그거 말이야. 800만 분의 1이라는데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하냐 그거 되지도 않을 거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야, 그래도 0.000000008%라도 있는 거랑 아예 사지를 않으면은 그냥 제로인 거랑은 틀리지 않냐. 아예 그 당첨 확률이 그냥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틀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아주 극소수의 확률이건 제로건 크게 의미 없다. 어차피 안 될 거 둘 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로또 얘기를 했냐. 로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운 좋게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나 로또 당첨됐어요 하고 떠버리고 다녀요. 그러면 나한테 득이 될까요? 그게 실이 될까요? 득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사람 심리상 뭐
기쁨은 나누면 뭐 배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나 혼자 끙끙 앓면서 나 혼자 좋아하기보다는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런 것처럼 아, 나 로또 당첨됐다. 나 이제 부자다 하고 그게 사실 사람 심리 아닌가요? SNS라는 게 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뭔가 자랑하고 뽐내고 막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로또 당첨돼서 득되는 거는 그렇게 막 자랑해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일종의 배설? 방광에 오줌보에 오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비워야 막 하죠. 그러면 막 긴장 상태에 있다가 비우고 나면은 느끼는 어떤 해소, 그런 뭐 순간의 쾌감 같은 게 있죠. 내가 로또 당첨됐어 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건요. 그 정도 쾌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익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 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뭐 사람들 와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하겠죠. 나 좀 도와달라. 나 힘들다. 요즘 뭐 힘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 로또 당첨됐다 떠버리고 다녀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겁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인터넷 공간에다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 차가 뭐 페라리고 롤스로이스고 부가티고 뭐 맥라렌이고 뭐 막 떠들어 봤자 그냥 그 순간 뭐 댓글로 와 뭐 부자예요 뭐 우리나라 3대 유튜버 부자 유튜버세요 찬양하는 글은 일부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댓글을 쓰지 않는 아 재수없다 아 밥맛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뒷광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런 뭐 허세, 뭐 허영 이런 거에 들떠 있는 뭐 이런 유튜버들이 있죠. 일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욕 먹겠는데? 이거 부지불식간에 이거 나도 어떻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욕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본성에 기반한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니 사촌이면 자기 혈족이잖아요. 그 혈족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영 생판 모르는 남이 잘 살고 뭐 하고 이러면요. 그때는 막 쉽게 막 욕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저는 뭐 그게 옳고 그르고 이거를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상에서 뭐 내가 부자요, 내가 돈이 만수하고 자랑을 해봤자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더라. 실이 많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뒷광고 얘기인데요. 이 오가나 씨가 뒷광고를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뒷광고를 했다 하면서 인정을 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끝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 뭐 사과야, 뭐 협박문이야, 뭐 아리까리 하죠? 그쵸? 뭐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뒷광고라는 문제가요.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로 벤츠 있지 않습니까? 벤츠. 벤츠는 뒷광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법정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벤츠는 제외로 치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최근에 회자되는 일부 먹방 유튜버들, 뭐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된 유튜버들, 뭐 이런 뭐 내돈내산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뒷광고더라 했던 유튜버들 보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후폭풍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 구독자가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가고 막 심지어 300만, 400만까지 되는데도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복염 있죠. 복염. 유튜브계의 대통령 복염도 이거 잘못하면 채널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인데 이 사람들은 전업 유튜버들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외에는 직업이 따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은
자신의 어떤 생계가 날아가는 거네. 송두리째 날아가는 문제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근데 이 오가나 씨는 자신의 직업이 따로 있죠. 유튜브이기 전에 그 피부과 전문이라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유튜브가 관둔다고 해도 유튜브를 관둔다고 해도 먹고 살 길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뒷광고 인정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고 끝이야. 뭐 다른 사람들은 초췌한 얼굴로 그냥 뭐 귀신같이 막 하고 나와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오가나 씨는 글로 그냥 뒷광고 인정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고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선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다. 다른 기존에 걸렸던 유튜버들과 뭔가 균형이 맞지가 않다. 과연 이렇게 가볍게 저 사람이 의사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그냥 말 몇 마디로 넘어갈 문제인가? 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뒷광고를 뭐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거액의 돈을 받고 일종의 그 소비자를 기망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어제 뉴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 뒷광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죠. 처벌 조항으로 막 만들고 해가지고 형법으로. 저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소비자를.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턴가 계속 누구를 이렇게 기망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 찌르고 사람 뭐 상해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사람을 속이고 기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풍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도 크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한번 고쳐봐야 하지 않나,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